원지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해도 바뀌는데 제자가 큰 돈이 없으니까 전환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초하루 매 올리고 떡과일 올리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 하면 되나요? 날씨 추워요 선생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 댓글에 설날 상차림이 어떻게 되는 게 차리는 게 좋을지 저도 궁금해요. 코젤이라는 분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예원님의 질문은 제가 설이나 추석에 이런 명절날 아니면은 초하루 날이라도 이런 날 아니라 이제 우리가 초하루 보름 뭐 이런 때 기왕에 내가 큰 돈은 없지만 기왕에 상을 차렸으니까 상차림 했으니까 이 상차림을 한 이 상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 예원님의 질문에는 이 상차림을 가지고 어떻게 내 효과적으로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그 이제 신당에 올린 거잖아요. 신당에 올렸으니까 신들에게 올린 거잖아요. 신들에게. 그럼 이 신들에게 무엇을 바랄 거냐. 무엇을 바랄 거냐. 이 신당의 편안함, 안정. 신당이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건 이게 신들이 좌정이란 얘기잖아요. 좌정. 그럼 신이 좌정을 하려면은 초하루 보름이든 추석이든 여기에 상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이 와서 이걸 잡수냐. 어느 분이 와서 잡수느냐. 어느 분이 그래야지 이분이 내 몸에 실려야지. 내 몸에 실려야지 이것이 좌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 안 실린 분은 여러분이 설날이건 추석이건 초하루 보름이건 아무리 많은 떡을 차리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도 이분이 신당에 좌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당이 편안하고 안정되면은 되려면은 이분들이 좌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신당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지 내가 손님이 와도 점을 편안하게 보고, 내가 손님이 와도 상담이 편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굿이나 고사나 어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는 점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야. 점을 보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내 신당이 좌정이 안 된 거고, 내 신당이 좌정이 안 된 거는 내가 신당이 편안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내 신당에 편안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내 신당에 어느 분이 앉아있느냐를 모르는 거고, 어느 분이 왜 어떻게 앉아있나를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몸에 이분들이 정확하게 실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할머니가 있는구나, 할아버지가 있는구나, 이 정도 생각밖에 못했다, 이 정도 느낌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나 송편 떡국을 올려놓고 상을 차려놓고 혼자서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편 생각하고 금전 생각하고 그거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고 나 좀 잘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결국은 속에 있는 내 마음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 희망이고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이고, 그러면은 결국 내 욕심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 원점으로 돌아가요. 점을 잘 보는 것이고, 점을 잘 보면은 일을 많이 뛰는 것이고, 일을 많이 뛰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결국은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희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신당이 안정이 되고, 신당이 안정이 돼야 되고, 안정이 되려면은 합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되려면 좌정이 돼야 돼. 좌정이 되려면 내 몸에 실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떡국을 차리고 송편을 차리고 기제사를 지내고 상을 차려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인간인 내가 표현을 해가지고는, 인간인 내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점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게 의미가 내가 떠드는 거, 인간이 내가 백날 떠드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경문책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내가 인간이 내가 아무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업장소멸, 영검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 몸에 와주세요. 신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몸에 어느 분이 실려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자정해주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내 몸에 실려야 돼, 내 몸에 실려야 돼. 안타깝지만 예원님이 차라리 이럴 때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저분들이 한 분이라도 자기가 말을 하게 해줘라. 자기가 할아버지가 말을 해주고 할머니가 말을 해주고 이모가 말을 해주고 어느 분 하나라도 내 몸에 실려야 된다. 내 몸에 실려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욕심으로 되지 신을 불어 땡길 수가 없다. 당신들이 움직여야 된다. 당신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와 정성을 가지고 차려놓고 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실린 분을 표현을 할 줄 알아.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코리엘이라는 분은 제일 문제가 이걸 거예요. 우리가 설이나 명절은 설이나 추석을 우리가 통상 명절이라는 명절. 명절이라는 말은 밝은 계절이라는 얘기. 밝은 계절. 밝은 계절이라는 얘기는 다른 때는 안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설은 아무래도 1년의 시작이고 추석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음식을 수확하는 때잖아요. 오국백과가 풍성한 이 풍년이란 말이에요. 풍년. 풍성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때라고 하는데 반드시 추석이나 명절, 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13579에서 정월, 3월 3지, 5월 단오, 7월 7석, 9월 9일, 동지, 마침 내일 모레면 동지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다 명절이라고 그래요. 명절. 그때 명절에 절자를 따서 보통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그래서 절제에 해당되는 설과 추석이죠. 절제라는 것은 보통 달해라고 그래. 달해. 차례라고도 하죠. 다자를 써서 달해라고 그래. 달해. 달해라고도 하고 차례라고도 하는데 이 달해라 차례라 같은 말은 이 단잔예를 한다. 단잔예. 간소하게 한다는 간소하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제사라고 그래서 어느 분이 조상님 중에서 부모든 형제든 돌아가신 분 단독상 이럴 때는 3잔을 올린대. 3잔을 올린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차리는 거다 해서 달의 차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추하루나 보름의 상을 차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간소하게 차린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소하게 차리는 이것을 무당들은 소찬공양을 했다. 소찬공양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차린다. 깔끔하게 간소하게. 그래서 평소에 설이나 추석에 가정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그 가정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예에 준하면 되고요. 우리 무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과일, 떡, 나물 부친 게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형편껏 차려주시면 돼요. 그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많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인데 떡국을 끓이면 어떻게 끓이느냐 우리가 먹는 것처럼 소금 간을 하고 고명을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근데 보통 통상 무속인들은 떡국을 올릴 때 이 맑은 떡국을 올린다. 맑은 떡국. 미지근한 맹물에 떡을 담궈서 맑은 떡국을 올린다. 그 다음에 송편을 올리면은 밥을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이 떡국이 올라가면 밥이 올라가야 되느냐 안 올라가야 되느냐. 자, 이것은 누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고 떡국이 올라가고 밥을 올려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송편을 올리고 밥을 올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번거롭지 않으냐를 따질 경우에 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 삼국시대라고 그래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로 표현되는 이 삼국시대 이 고구려 고분벽화와 그 다음에 지금 아차산성이라고 워커힐에서 굴이 넘어가는데 이걸 아차산성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시루가 나오고 있어요. 시루가 이 밥솥이 나오지 않고 시루가 나와요. 주방에서 이 밥솥이 나오지 않고 시루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개화기를 넘어서 6.25 지나고 60년대 70년대 일제 코끼리 밥솥이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제 코끼리 밥솥을 이겨낸 게 쿠쿠예요. 쿠쿠밥솥이 이 일제 코끼리 밥솥을 이겨서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압력솥이란 말이야. 압력솥. 전기밥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쌀농사를 짓고 밥을 먹는 민족들에게 전기밥솥이 대히트를 치고 있는 거는 밥을 지으려면 맛있게 지으려면 압력이 높아야 된단 말이야. 압력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상 보통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해서 신석기시대에서 토기에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철기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사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시기는 개화기나 돼야 돼요. 조선 초, 중, 말, 구한말까지도 집에서 노쇠, 구리로 된 것은 그래도 아주 돈이 많은 양반집에서 썼지만 철기는 사용하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철이라는 것은 무기나 농기구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생활용품을 제작하는데 쓰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무쇠솥이라는 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무쇠솥의 뚜껑의 무게로 밥을 지으면은 수증기가 증발이 안 되니까 밥이 맛있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톡이나 옹기로 밥을 지을 경우에는 이 압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는 방앗간에서 쌀이 찌어서 나오지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집에서 직접 절구로 방아를 찌어서 벼의 껍질을 까서 밥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절구로 빻다 보면은 이게 반 이상은 으끓해지게 돼 있어요. 쌀이 정상적인 쌀알이 한 3분의 2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쌀 가루가 비슷하게 뭉그러진 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다 모아가지고 쌀 껍질 빼고 다 모아가지고 밥을 찌듯이 먹는다면 찌듯이. 그래서 이 시루를 쪄서 밥을 먹는 것이 이게 떡으로 바뀐 거로 저는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이나 밥이나 밥보다는 떡이 더 우리 민족이 이 고대에서 먹던 시초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에서 밀가루를 먹고 빵을 먹는 것도 이 쌀껍질, 벼껍질, 밀껍질을 이렇게 방아를 쪄서 깨다 보면 으스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으스러진 김에 아수 부숴서 밀가루로 면을 해 먹지 않았을까. 면을 해 먹은 것이 시초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보다 그래도 이 동양에서 고대화 문명화된 이 나라 이 땅에서는 그래도 떡을 만들어 먹었다.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이 떡이 올라가면은 밥이 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송편이나 떡국의 차이점은 여러분들도 분식집에 가면은 떡국은 시켜서 먹으면 밥을 따로 안 먹어요. 근데
송편을 먹으면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떡을 올리고 밥을 올려도 되고, 밥을 올려도 떡을 올려도 되고, 송편 올리고 떡을 올려도 되고, 떡국 올려도 밥을. 그렇지만 떡국이나 송편이 올라가면 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무속인 생활을 편안하게, 그렇다고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나태하거나 성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떡이 올라가면 밥을 가급적 안 합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 날은 굳이 떡을 못할 때, 안 할 때 밥을 올리고, 가급적 떡이나 밥을 교대로 하지. 다만 어느 때는 저도 떡이나 밥을 같이 올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구슬할 때는 떡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구슬할 때도 치성, 고사, 여러분들이 터고사, 마을고사, 뭐 산소 이런 데 가면은 떡이 올라가면 밥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추석의 설의 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하는 문제는 이 정도 기준에서 간소하게 차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